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네, 삼성과 이부진, 이무재 부부에 이은 또 다른 재벌가의 이혼 소식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예전에 파탄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하고 싶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에 신문에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2013년에도 이미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혼 소장도 작성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제출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거녀와의 사이에 있는 자녀가 상당히 성장하면서 현재의 그런 그 생활과 또 법적인 부분의 어떤 괴리라든지 불일치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중요한 그런 요소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바로 노소영 관장이 법률상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예. 직접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냈다라는 예. 점이 의외로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확인됐거든요. 예.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실망감이 이번 이혼 조정 신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혼 이슈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망고식스의 강훈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강훈 대표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예. 최근에 사업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일단 신세계 공채 출신입니다. 92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예. 그 후에 97년도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작업을 신세계 내에서 했는데요. 외환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사표를 내고요. 예. 98년도에 할리스라는 커피 이제 브랜드를 공동 설립을 하죠. 예. 그리고 그중에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또 탐앤탐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3년도에 그 해당 브랜드를 매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매각 자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다음 사업을 모색하는데 여의치 않자 2008년도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카페베네라는 브랜드에 입사를 해서 예. 또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 커피 브랜드를 이제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그 후에 2010년도에 카페베네에서 나오고요. 예. 다시 한번 본인이 만든 그 망고식스라는 회사에 이제 투신하는데요. 예. 처음에는 사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그 후에 우리나라 커피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외국계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커피만으로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 예. 그렇다면 기타 주스라든지 다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망고식스를 운영했고 초기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경영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적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뚜렷한 타겟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요. 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그런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중단이 됩니다만 예. 성공한 사업가로 그동안 칭송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하는 상황을 좀 견디지 못하고 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지인에게도 신병을 비관하는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러한 후에 이제 안타깝게도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 개인의 입장에서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망고식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 망고식스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앞으로 망고식스 매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맹본부의 경영이 좋아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본사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 등을 공급받는데 예. 그런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망고식스가 좋은 그 이미지로 유지가 되어야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잘 안 되는 회사구나라는 네네. 이미지가 이제 박혀버리면은 영업에도 큰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 무형의 불이익이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본사 가맹본부에 대해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된다면 본사가 충분히 회생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가맹점주들이 동요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가 클 것 같고요. 일단은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맹본부, 망고식스와 또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 사이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예. 그 계약서마다 좀 같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맹본부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예.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계약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 해당 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기타 이미 투입된 노동력이라든지 또는 홍보비는 굉장히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맹점주, 가맹점 사업자들의 입을 현실적인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런 불이익이 많을 것 같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체적으로 조금 설명이 된 것 같긴 한데 기업 회생 절차 많이 들어봤어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일단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경영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 네.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 생길 수 있겠죠. 모든 사업체가 성공을 꿈꾸지만 주변 여건 또는 그 경영상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분명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도산시키고 기업이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지 못해서 사라지게 만든다면은 그건 오히려 자본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생이고요. 파산과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은요. 전체 여러 채권자들이 있겠죠. 채권자들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어떤 채권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쉽게 말해서 빚을 탕감하고 예. 나머지만 갚겠다. 또 그러한 또 회생하는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일정도 작성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회생 계획안을 만들게 되고요. 예. 이게 채권자들과 논의를 해서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예. 이러한 회생 계획안에 따른 그 계획안에 따른 그 채무만 변제하게 될 경우에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채무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고 예, 예. 결국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재기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타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채권자도 있겠고 물품을 공급한 사람들도 있겠고 또 지금 이런 그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맹점주, 가맹점 사업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기업 회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회생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회생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과연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를 해서 살려주는 것이 맞는지 네. 아니면 기업 경영자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 네네. 문제가 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회생 계획안 인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의 판단을 법원에서 하게 되겠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생 절차라는 게 그러면 결국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강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쉽지만 결국 뭐 좀 비극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 청년들 그러니까 젊은 사업자들의 성공 신화 이게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끝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사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둘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둘 중에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지는 다르겠죠. 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예. 더군다나 지금 커피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성숙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새롭게 시장이 넓어지거나 또는 수요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수요층을 모든 기업들이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레드오션이군요.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내려가는 것은 뭐 예상이 됐던 것인데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 사업가들이 진취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일부는 또는 상당수는 기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 들어오지 말아라. 창의성을 발휘해서
진취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 사업가들의 안타까운 그런 그 좌절에 네. 개인적인 영향도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또 청년 사업가들에 대한 어떤 그 보조라든지 지원 또는 그 성공한 사업가들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지탱할 수 있고 계속 그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비전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참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러한 절차를 지켜보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전환해 볼 텐데 이번에 할 이야기도 앞서 했던 이혼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게 일각에서는 뭐 노소영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지금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만 예. 이혼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달리 이혼 예. 조정은 양측의 의사만 합치하면은 바로 성립됩니다. 그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지금 비공식적인 입장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고 예. 앞으로 조정 과정에서도 역시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재판 절차로 넘어갈 텐데요.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그런 법제와 판례에 따르면 예. 유책 배우자만 이혼을 원할 때는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가 없거든요. 네. 즉 이번 사안을 빗대서 가정해 보면은 최태원 회장은 잘못이 있지만 예. 노소영 관장은 잘못이 없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만 이혼을 원한다라고 예.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을 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주 예외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이미 다 혼인관계 판단됐는데 오기 또는 보복의 심정으로 네네.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 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예.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인데 그러한 그 남편이 특별 사면을 원하는 상황에서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남편의 특별 사면을 반대한다는 편지를 그것도 예.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물론 그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재판부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같은 사안을 놓고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이번 이혼 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도 협의 이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예. 노소영 관장의 그런 과거의 그런 손편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 궁금한 게 2015년에 그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그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연녀라고는 안 했지만 혼외 자식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에 대한 공개적인 언론사의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건 그때 이미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년 정도 이렇게 끌어온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2015년인데요. 예. 최태원 회장이 2013년에 이미 본인이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도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가지 그 배경상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거 역시 짐작은 가능하겠죠. 당시에 최태원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했기 때문에 예. 그 당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재벌 기업의 총수로서 부담스러운.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혼을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 최근에 상황이 조금 변하는 측면이 있죠. 특히나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해서 이른바 악플이죠. 예. 이른바 악플을 단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소장도 직접 제출을 했거든요. 예. 예. 네, 이런 측면을 볼 때 이미 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그 노소영 관장의 손편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신청에 들어간 상태지만 그래도 좋았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혼 절차라는 게
뭐 이제 조정입니다만 소송으로 간다고 전제하고 예. 굉장히 일반 소송과 달리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둘의 최초 만남이라든지 그 후의 가정생활의 변화, 전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88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그렇죠. 그런 딸이기 때문에 화제를 모았고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다 초반부터. 예. 그리고 또 정략 결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잡지라든지 보도에 따르면 정략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네. 외국 유학 과정에서 만났다. 네 유학 예. 과정에서 이제 자유로운 그런 그 자유연애를 통해서 이제 만난 예. 것이지 정략 결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둘의 관계가 이렇게 삐걱대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 등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부부가 뭐 항상 행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재벌가의 이 이혼이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재산 분할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4조 6천억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노소영 관장의 재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나요? 소송으로 만약 간다면. 그렇습니다. 꼭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아니더라도요. 예.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이혼하는지 마는지겠고요. 네. 두 번째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느냐, 양육비는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산이 중요한데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한 집에서 배우자로 이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정말 내가 몰랐던 재산이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몰랐던 상대방 개인적인 부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요. 유사한 사례로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전 고문 사이의 이혼 소송도 지금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짐작해보자면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동원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재산 중에서 부부가 같이 일군 재산 또는 한 명의 특유 재산이지만 그 유지와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만 분할 대상 재산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또 골라내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행될 텐데 만약에 노소영 관장도 이혼을 원하고 재산 분할까지 요구한다면 예. 굉장히 막대한 그런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한 그런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겠고요. 선제되겠고 그런 확인 작업 후에 나눠야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까지 법률가들 사이에서 소송 대리인 사이에서의 굉장히 강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만약 그런 식으로 소송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무재 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약. 그런데 과연 이번 사안에서는 얼마를 요구할지 그것도 네. 중요한데 하지만 굉장히 고액의 큰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부진 사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바뀐 법이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는데요. 재산 분할을 이제 청구할 때 예. 그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인지대 등을 법원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무재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요. 바뀐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액만 납부할 수 있었거든요. 납부해도 됐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조 원을 이제 요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지대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정확한 수치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금액마다 비례해가지고 계산식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런 조 단위로 한다고 한다면은 수백억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네. 아무튼 막대한 금액이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